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요, 보통주는 이제 82,600원, 전일 대비 900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74,400원에 전일 대비 400원 올라서 마무리 졌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이제 이틀째가 됐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방어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르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는 해석이 조금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아주 소폭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삼성전자가 물론 소폭 올랐지만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죽도 밥도 아니다. 왜냐면요, 삼성전자가 더 떨어져서 앞에 보통주가 7자가 보이면, 앞자리가 7자가 보이면 더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또 화끈하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삼성전자가. 또 반대로 이제 구조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부터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했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좀 올라서 팔고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또 오르지도 않아요.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욕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죽도 밥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와중에요,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공개한 거예요.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달 6월에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이렇게 약자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선진 시장에 한국 증시가 편입되면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의 보고서예요. 자, 이 MSCI 지수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SCI 지수는 그냥 전 세계 투자자들의 참고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 정도만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MSCI는 각국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해요. 선진시장에는 미국, 일본 등 23개국이 있고요. 신흥시장에는 27개국이 있습니다. 이 신흥시장에 한국과 중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은 베트남 등 해서 이제 26개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MSCI 지수는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이 이 기준에 따라 투자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MSCI와 쌍벽을 이루는 FTSE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2009년에 MSCI와 쌍벽을 이루는 FTSE가 선정하는 선진시장에 편입됐습니다. 근데 MSCI 지수는 이제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과거에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이제 경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에 남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선진시장으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도 그전부터 충분히 있었고요. 요것도 조금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MSCI 지수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수보다 영향력이 큰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선진 시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인 2008년에서 2010년에 MSCI 선진 시장 변동성이 신흥 시장보다 6.4에서 16.5% 낮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시장으로 승격하게 되면 159억 달러에서 547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예요.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요, 최소 17조 8천억 원에서 6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정하는 외국인 투자자보다 선진국 지수를 따르는 투자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 한국 증시가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여러 번 들어가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하자고요. 그럼 뭐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베트남 1위 기업에 투자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진 시장으로 유입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받게 되겠죠. 자,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MSCI 선진시장 승격 시 주가 지수와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평균 3,165포인트보다 최대 27.5% 증가한 4,035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왔어요. 자, 주가 변동성은 4.2%에서 14.2%까지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다.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들은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적극적으로 MSCI 선진 증시 편입을 추진해서 기업금융 원활화,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도 그렇지만 MSCI가 선진시장의 습격이 진짜 만약 이루어지면 신흥시장의 디스카운트 해소 충분히 되고요. 주가 상승 갑니다. 그리고 변동성 축소까지 여러분 한 번에 1타 3피라 그러죠. 이걸 모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선진시장을 가지 않아도 외국인들은 언제나 삼성전자를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선진시장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삼성전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4,000포인트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MSCI 지표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적을 때는 뭐 22%, 23%에서 많을 때는 25%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0포인트를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지금보다 비중이 40에서 50%는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12만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다음 달에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된다고 가정하고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가가 있지만 삼성전자에 몰릴 것이다, 외국인들이.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휴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